저는 저 서울까지 지금 시간이 이제 막히고 하니까 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잔악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는 대로 문재인이가 왜 조국이를 저렇게 싸고 돌까 그거 좀 의심스럽죠. 그런데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바로 조국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조국 같은 인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누구가 있는지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히틀러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일으켜 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죽은 그 군인들 하면은 막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 전체주의 국가, 즉 공산주의나 히틀러 같은 저는 국가주의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특히 또 딴 종교 뭐 가톨릭 다 마찬가지지만 그는 사랑이 없이 완전히 사람을 유물사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그 도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도구는 뭐 죽여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사회주의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니까. 결국 유토피아는 결국은 공산 독재를 낳게 되고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월남이나 khmer을 캄보디아를 볼 것 같으면은 1975년 4월 30일 월남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khmer은 그거보다 한 보름 앞에 1975년 4월 16일 날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하면서 그 다음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공산 khmer 루제가 하루 뒷날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해가지고 24시간 안에 프놈펜을 그때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되었는데요. 싹 다 몰아내고 24시간에 무조건 나가라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짐 싸가지고 바로 24시간 만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은 완전히 텅 빈 거리가 됐죠. 그때 폴포트는 뭘 생각을 했냐면은 농경 사회를 생각했어요. 뭐 공업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배운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옛날에 앙코르와트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농경 사회로 가기 위한 그는 개조 작업, 인간 개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khmer 루제의 폴포트는 사실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했어요. 프놈펜에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잔악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은 공산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수단이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없애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목적은 공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국이가 제가 말씀드리냐면 조국이가 처음에 우리 한 달 전인가 죽창가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죽창가를 자기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죽창가의 작가는 누구냐면은 그 김남주라고 전남대학교를 나온 80년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죽창가를 쓰고 그 죽창가 속에도 그 시가 있어요. 그 죽창가는 반동에 대해서 이렇게 뭐 칼이 없으면은 대나무로 해서 찔러 죽인다는 그런 뜻이지만 그 김남주의 다른 작품 속에는 한 남한의 우리 80년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남한의 공산혁명 즉 반동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200만 명이 죽여야 된다. 200만 명 정도는 죽여야 여기에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혁명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시가 그리 써가져 있어요. 그것을 조국이도 이미 알고 그 산호맹 할 때 조국이의 그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그 행법에 관련 행법의 전개와 뭐 발전 이런 논문을 자기가 석사 논문에 썼어요. 그 속에 그 공산혁명을 하는데 한 몇백만 죽여야 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전번에 정강훈 목사님이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그때 유튜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온정주의, 사랑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막 대량으로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khmer rouge 앞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khmer rouge가 하루 24시간 안에 푸른표를 싹 비우고 그때부터 3년간 인간 개조 내지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안경 쓴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다 죽였죠. 근데 khmer rouge의 폴포트는 프랑스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때 1960년대에 50년대에 프랑스에 그때 공산주의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푸놈펜으로 와가지고 역사 선생을 하면서 지하 혁명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그 산업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베트남이 거의 붕괴되는 직전에 khmer rouge가 먼저 캄보디아를 공산화하고 한 200만 명,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한 800만 명쯤 됐는데 200만 명 정도를 학살했습니다. 학살도 그냥 학살한 게 아니고 그때 저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도입니까? 한 3, 4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죽였냐면은 비닐로 씌워가지고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때 외신도 많이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으로 죽이는 거는 둘째 치고 사람들을 비닐 보자기에 싸가지고 죽였어요. 완전히 그냥 인간계. 그런데 이리 배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배웠다 해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사람을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이게 조국이 같은 애는 그 논문에 그렇게 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게 일순간에 공산화가 되면요 완장차고 다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정강훈 목사님이 한 5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주사파 그런 우리 사람들을 죽일 때는 그냥 앞도 뒤도 지금 옛날에 문재인이가 저쪽에서 어딥니까 진주의 경남도에서 학생 급식 문제 때문에 한번 경남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홍준표 도지사 할 때 그때 학생들 급식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왜 급식을 안 주냐 해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동정심 이런 걸 유발했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하나의 수단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코스프레하고 말하자면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인간애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오로지 지금 임금 변호사를 하지만 지금 탈북민들 한번 보십시오. 탈북민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을 지금 잘 우리가 보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중국의 탈북자들 지금 얼마나 많이 북한으로 끌려갑니까? 그래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원도 안 합니다. 가끔 저희 유튜브에 아니면 저희도 카톡이나 SNS에 이래 보면은 막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문자가 옵니다. 갑자기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북한에 있는 자식들을 중국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대사관에 이야기 좀 해달라, 탄원을 막 해달라 이런 글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정부가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이 시간에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정교조들이 학생들을 지금 교육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행고등학교 사건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런 정교조들이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서 애국운동을 함으로써 이게 폭발이 된 겁니다. 폭발이 되고 영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막 각 분야에서 지금 이게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법으로 재판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 수백만 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은 아마 영성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토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랬죠. 베트남 한번 보십시오. 베트남도 1975년 4월 30일 날 공산화돼 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인간 개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도 지금은 뭐 이렇게 도이모이 해가지고 개방해서 우리가 관광도 가지만 지금 그 노인네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녀들, 그 다음에 카톨릭 신부들 제일 앞장서서 반전 데모하고 했던 사람들 수용소 가가지고 거의 다 시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트 피플로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바다를 헤매다가 거의 다 죽었죠. 그런 과정, 일련의 그 개조 과정이 엄청난 국민의 고통을 주고 그런 엄청난 무자비한 일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공산주의로 가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라 말이 그렇지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같이 그렇게 엮이게 됩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밤잠도 설치면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또 정강훈 목사님의 그는 길을 희망이 보이는 어떤 영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발길을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산주의한테는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젊은 30, 40대는 지금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0%, 80% 많으면은 거의 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50대도 한 60%, 그 다음에 60대는 한 뭐 반반 정도 아니면은 40%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조 작업 자체가 어떤 뭐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는 되지 않는데, 마침 우리 저 정강훈 목사님이 이는 폭발적인 이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받아서 오늘 이는 성 집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제가 이제 2017년 12월부터 이 애국 요 집회에 한 번씩 왔어요. 결정적일 때 클 때만 왔습니다. 저도 매일 올 수도 없고 자주 올 수도 없고 왔는데, 그때마다 한 2년 반 동안 사실은 아스팔트 위에 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태극기 흔들고 저 우리 공화당에서 태극기 흔들지만 그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줄 서서 쭉 행진하고 뭐 구호 외치고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젊은 사람들 뭐 보듯이 하고 처음에는 욕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의 동화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태극기만 흔들어 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이거는 영성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기적도 결국은 조국이도 그것에 하나의 그 단초를 준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같이 저리 완벽하게 저렇게 거짓말쟁이고 저렇게 완벽하게 부를 다 축적을 하고 완벽하게 자기 자식들 그렇게 뭐 미조해 가면서 보내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화점, 그 비리 백화점을 만드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성이 더 폭발하고 중도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 폭발한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조국이를 신이 만든 작품이다 이라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한 신이 감추두고 싶은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국이 문제가 계속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편안함, 부의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소나타 차를, 저는 소나타입니다. 차를 타고 폭삭한 의자에 앉으면은 이 행복, 이 편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특히 한미동맹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새벽 4시에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뭐 정말
정강훈 목사님 말씀 맞다나 미아리 고기에 북한 탱크가 들어올 때까지도 동대문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뭐 거의가 휴가 가고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기초를 두고 우리나라를 건설했지만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유교 발발하고 들어오는 시기가 1950년 6월 31일입니다. 6월 30일 날 부산항에 6월 30일이죠. 부산항에 일본에 있는 스미스 부대라고 그 스미스 대대장이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중령인가 그랬는데 406명을 이끌고 한국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 와가지고 바로 북한이 이제 서울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최단에 올라가자 해가지고 오산 중미령까지 올라오는데 그때가 새벽 한 2시쯤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낯설고 물서는데 뭐 지형도 잘 모르고 밤 열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때 미군이 406명이 고에 중미령 오산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오산이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중미령에 진을 치고 있다가 북한 탱크를 아침 한 8시경에 북한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봐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서미스 부대 406명 중에 한 150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한 4시간 동안 전쟁을 오후 2시까지 전투를 하면서 150명이 몰살을 하고 물론 북한군은 한 46명 정도 죽었대요. 그 다음에 미군 150명이 전사를 하고 한 70명이 포로로 잡히고 80명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게 첫 전투입니다. 그때 미국이 파악한 거는 뭐냐면은 북한이 이리 센 줄을 모르고 들어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중미령에 북한 탱크가 한 10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 기가 많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행복한 이는 좋은 우리나라의 환경도 어떤 도움을 준 분들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까 구호 외쳤는데 한 번 더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끌어내자. 자 시작.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끌어내자. 감사합니다.